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보니까 목소리를 좀 크게 해달라고 그래서 향후에 지금 보고 있는 섹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5G라든지 뭐 하는 쪽은 계속 언급을 해드렸고, 조선업종은 요즘 좀 조정은 받아주고 있지만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단지 이제 지금 이 조선주가 뭐가 안 좋아서 밀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시 한번 원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오르고 하는 거니까 지금은 다시 오르기 위한 빠지는 과정, 그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다시 타이밍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을 공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좀 올라있는 종목으로는 오페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그쪽 연구개발 성과가 좀 많은 회사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삼성 엔지니어링 사업 보고서라든지 분기 보고서 들어가셔가지고 연구개발 항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그쪽에 일단 오페스 관련이라든지 뭐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부분을 먼저 좀 접근을 했고, 그 외의 종목군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미 많이 올라있는 종목군들도 사실 좀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겹치는 쪽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평가 관련된 종목으로 예전에 롯데케미칼을 한번 공략을 했었는데, 롯데케미칼이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된 종목으로도 같이 좀 엮여 있고 뭐 그런 식이죠.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많이 올라 있는데,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부분 그쪽 관련해서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종목을 어떤 쪽으로 찾아야 될지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약간 제 내피셜도 있습니다만은 카메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원래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카메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영상을 센서로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디지털 트윈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현실 세계 자체를 어떻게 실제로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자율주행까지 가려 그러면 원래 이제 우리가 롱레인지 레이더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멀리까지 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100m 정도까지밖에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이제 위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항법이라든지 하는 부분, 아니면은 사물 인터넷, 소위 말해서 이제 감시 카메라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하는 부분하고 연계돼서 빅데이터를 서로 옮겨가는, 소위 말해 이제 비클 투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기술,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돼야지 자율주행이 될 거예요. 근데 테슬라에서 저번에 얘기를 할 때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안개라든지 스모그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인식하는데 약간 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빛반사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한 대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두세 대가 막 이렇게 있으면 서로 간섭이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그걸 사용을 하지 않고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화상 자외선 카메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을 그래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열이 들어간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열화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산업용이라든지 하는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람인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인지 살아있는 동물인지 충분히 그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감지를 해낼 수가 있고, 밤에도 감지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이 또 필요하니까 그쪽 관련된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지금 2024년, 2025년
소위 말해서 이제 테슬라에서는 소위 말 그 로보카라고 그러죠. 자율주행 5단계가 되는데요. 4단계까지는 핸들이 있죠. 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지만 핸들이 있고 5단계에 가면 아예 핸들이 없는 차가 일단 나온다. 그래서 그걸 갖다 2025년까지 2024년 5년까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플이 요즘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도 아마 테슬라의 이런 낌새를 일단은 느끼고 열심히 뭐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얘기들도 일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하기 전에 배달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배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원래 못 탔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끔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TV 광고 보니까 윤여정 씨가 얘는 어디 가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로봇이 막 이렇게 로봇 따라서 가는 우리 막내예요. 예전에 저 인천공항에서 로봇 따라 다녀본 적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이제 그게 로봇이 그냥 가는 부분이 아니라 룸 서비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소위 말해서 도로에서의 자율주행까지도 가능해진다면 배달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로봇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게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이제 드론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물 인터넷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농지가 있는데 농지 중에서 센서를 농지에다 뿌려 놓으면은 어떤 농지는 지금 습하고 어떤 농지는 건조하고 어떤 농지는 뭐 햇볕이 좀 부족하고 뭐 그게 이제 센서로 이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데이터가 모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지금 건조한 부분에 물을 뿌리려고 그러면은 그냥 드론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그 센서에 대해서 뭔가 확인을 한다든지 해보려고 그러면 드론 날려야 되죠. 드론에도 일단 카메라가 일단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할 때도 지금 아마 카메라 수요 자체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자동차용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달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정말 시중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도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제가 아시아드 경기장을 다니는데 우리 강아지들 산책하러 요즘 한 번씩 돌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드론 날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죠. 넓으니까 그쵸. 드론 날리시는데 끼고 이제 드론 날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꽤 멀리까지 날아가더라고요. 강아지들이 드론 소리에 너무 놀래서 제가 약간 좀 짜증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드론도 그렇다는 얘기는 카메라가 달려있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동차에도 카메라, 그 다음에 드론에도 카메라, 여기에 한 개 더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저번에 제가 이제 그 5G 관련된 종목군들한테 조금 관심을 가지자라고 몇 주 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5G 관련된 종목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기 자체는 지연된 투자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얘기인데 5G 투자가 본격화된다라는 얘기는 진짜 스마트폰은 전 세계가 글로벌이 5G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지금 LTE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5G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5G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 5G로 아마 스마트폰이 다 바뀔 가능성이 높죠. 5G로 스마트폰이 바뀐다라고 하면 일단은 스마트폰의 수요 자체가 이게 뭐 4G 안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으로 스마트폰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 4G에서 5G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수가 있고 당연히 거기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카메라 관련된 종목은 그런 의미에서라도 자율주행하고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들 종목군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해 드릴게 메타버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서 게임주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서 가상현실 관련된 종목들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메타버스 가지고 게임 하려고 그러면은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원래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XR하고 VR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XR이라고 하면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AR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전 세계가 이제 AR로 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AR을 현실에서 구현을 해야지 뭐 메타버스의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돌리든 게임을 하든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다 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그게 카메라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TOF 센서 부분도 필요하게 될 거고, 예전에 어떤 논문에 보면 옛날 이제 물론 카메라 기술로는 카메라가 한 12대까지도 카메라 모듈이 한 스마트폰이 12개까지도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가상현실 부분으로 자꾸 구현을 하려다 보니까 카메라 개수가 사실은 더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따져보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부분은, 일단은 지연된 5G 투자가 재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5G 스마트폰이 바뀔 거다. 당연히 스마트폰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카메라 모듈이 신규 판매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메타버스 시대로 진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스마트폰에 제일 먼저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의 카메라 대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카메라가 그래서 호재를 누릴 수 있다. 세 번째로 지금부터 아다스라든지 하는 부분, 자동차 첨단, 그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거의 이거는 이제 옵션 비싸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도 일단은 카메라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 아이오닉 5를 보니까 하나 느껴지는 거나 아니면 제네시스 G80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G80에 깜빡이 키면은 카메라가 이제 사각지대를 보여주잖아요. 거기 화면에 뭐로 보여주는 거죠? 카메라를 찍어야 되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대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무인 배달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드론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난다면 거기도 카메라가 들어갈 거니까 카메라 부분은 굉장히 이 5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는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일부는 좀 올랐고요. 일부는 지금 신고가 치고 누리고 있고, 일부는 아예 못 오르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안 올랐다라고 하는 종목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일단은 그런 종목군들을 모아놔 놓고, 저는 지금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모아놔 놓고 한 종목을 지금 했네요. 모아놔 놓고 이들 종목들 중에서 어느 쪽으로 시장 안에 관심이 몰릴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 놓으시면, 이번에 뭐 시장이 좀 많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중간에 한번 8월 달에 뭐 잭슨홈 미팅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 9월 달에 아니면은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부터는 테이퍼링이 시작이 될 거고, 테이퍼링 뭐 그런 얘기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들 굉장히 많고, 시장을 불안하게 볼 만한 요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가는 건 갑니다. 가는 건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배가 아프면 화장실을 가야 되죠. 배가 아픈데 화장실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배가 아프면 화장실을 가야 되듯이 산업도 변화하는 부분은 그냥 변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아마 선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수익 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마 다 끝까지 안 들으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여담으로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방송국 앞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종목 얘기하는 게 방송에서 너무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더니 어떤 분께서 그럼 뭘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네가 뭐 글로벌 투자 전략가도 아니지 않냐, 너가 채권을 할 거냐, 뭘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갑자기 약간 좀 멍해지는. 그쵸? 저는 어떻게 보면 학교도 석사고, 그쵸? 그 다음에 과도 중국어과 나왔고, 그쵸? 중원시, 그쵸? 중국어과를 나왔고, 어떻게 보면은 뭐 증권사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증권사 나온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애널리스트는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TV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증권사 다니는 영업사원들, 그렇죠? 제일 말단이죠. 그냥 저는 부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사에서 저쪽 고지를 점령하라 그러면 이 상품이 좋은 상품이든 나쁜 상품이든 팔아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저 고지를 점령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저 고지를 점령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도 일단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뛰어가는 보병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사실은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단지 이제 제가 잘 아는 부분은 최근에 어떤 분들이 본전을 거의 찾고 있습니다. 혹은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한국경제TV에서 거의 한 20년 정도 여러분들께 방향성이라든지 길을 제시해 드리면서 아직까지 하고 있죠. 그렇죠?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만 봐도 나름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 따라오시는 분들 저 믿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수익 외에는 드릴 게 없네요.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릴 수도 없고 수익 외에는 드릴 게 없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는 강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헛소리였고 카메라에 관련돼 가지고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 이번 주말에 모으셔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까 그들 종목들 안에서 또 타이밍 나오는 종목군들은 언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도 화이팅 합시다.